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근무 중인 신경과 의사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 신경통을 진단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여러 얼굴 통증에 대해서 면밀히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께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뇌두통학회 분류에서의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한쪽 얼굴에서 나타나는 발작적인 통증을 말하고, 통증의 지속시간은 대부분 2분 이내이긴 하지만 강도가 전기 충격과 같이 찌르는 형태로 매우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양쪽 얼굴에서 나타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얼굴뿐 아니라 귀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얼굴을 만지시거나 대화를 할 때, 음식을 씹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편인데, 어떤 때에 더 악화되시는지 생각하여 보시면은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것처럼 길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단을 할 때에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통증과 통증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잔잔한 두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3차 신경통의 A형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찰보다는 환자분들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만으로도 3차 신경통을 진단할 수 있게 되지만, 느껴지는 감각이 이상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에는 다발경화증과 같은 다른 질환을 시사하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의 환자분들의 신경생리 검사에서도 30% 정도는 이상소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두통을 전문으로 보시는 치과 전문의 선생님께도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은 뇌 MRI를 반드시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3차 신경과 혈관이 연접하는 부위가 잘 보여지도록 찍는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할 상태인지 여부를 알려면 간단한 MRI로는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을 누르는 뇌 종양이나 다발경화증 등도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MRI에서 신경과 혈관이 연접해 있는 경우들이 78% 정도까지도 흔하기 때문에 뇌 MRI 결과에 대해서는 두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차 신경통 말고도 그 외 여러 가지 얼굴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특정한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3차 자율신경 두통은 아닌지 감별해서 치료를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 특발 안면 통증이나 외상 후에 발생하는 3차 신경병증도 있는데, 이것 또한 환자분의 병력과 진찰 소견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환자분께서 정확한 병력을 말씀 주시는 것과 그리고 진찰, 잘 촬영된 MRI 영상이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